안녕하세요. 텍스의 핵심을 알려준 토크할때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올 초 CES 2025 키노트에서 엔비디아 젠슨 왕이 피지컬 AI에 화두를 던진 이후 갑자기 로봇과 함께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 키노트의 피지컬 AI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은 제가 만든 여기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여기저기 구현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피지컬 AI를 바라보는 시간을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인 이한의 조규민 부대표와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피지컬 AI는 이제 최근에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용어가 좀 더 고착화되고 의미가 좀 부여가 됐는데, 말 그대로 기존의 AI들이 이제 실제 존재하는 피지컬 디바이스에 옮겨지는, 쉽게 얘기하면 보통 로봇에 조명을 해서 로봇 안에 센서와 AI 모델이 들어가고 로봇이 그런 걸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운전되는 이런 것들을 피지컬 AI라고 하기 때문에 기술의 범위 차원하고 또 기술의 활용도를 보자면 디지털 트윈은 더 넓은 범위로 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저가 많이 또 주장하는 바에서의 디지털 트윈이 앞에 인더스트리얼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산업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저희는 어떤 디바이스 객체에다가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기보다는 전체 산업 시설, 공장이면 공장,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AI가 어떤 중요 엘리먼트 요소라면 인더스트리얼 디지털 트윈은 좀 더 플랫폼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듯 다른 구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씩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만으로 갈 수도 있지만 피지컬 AI가 디지털 트윈 없이 가게 되면 굉장히 현장과 실제에 대한 검증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하면서 서로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예전에 이러한 장표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 설명이 많았는데, 제가 저기에 노란색으로 바운더리 잡아놓은 인텔리전트 액추에이션, 지능형 행동, 지능형 구동이라는 것이 구동에 대한 판단을 끝내놓고 구동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디지털 트윈의 역할이었다면, 저게 그대로 디바이스로 전달돼서 구동시키고 구동 결과를 받아서 반영하면 이게 피지컬 AI의 완성이 되겠죠.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의 성숙 모델도 이거를 발표한 기관마다 조금씩은 다른 용어를 쓰고 다른 레벨을 디자인하고 있지만, 결국에 종국의 파이널 레벨은 오토노머스였어요. 자율로 가야 된다. 자율로 가기 전에 먼저 3D를 표현해서 비주얼이 나와야 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분석 기반으로 예측해야 되고, 예측 기반으로 의사결정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까지 하는 건데, 오토노머스는 뽑아진 의사결정을 자연스럽게 바로 이어서 반영하는 거잖아요. 피지컬 AI랑 지향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융합하기가 좋은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기존의 디지털 트윈에 AI가 어디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지컬 AI는 경량화 이슈가 전혀 없어요. 근데 디지털 트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모델들을 담아낸 큰 공간이기 때문인 거고요. 그 공간에 굉장히 무거운 3D 오브젝트 하나가 올라가도 무거운데, 이 오브젝트가 뭐 10,000개, 20,000개인 메가 팩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위 모델들을 다 줄여서 해야지만이 메가 팩토리를 한 방에 띄울 수 있는, 대용량을 다 띄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량화율을 90% 이상까지 떨어뜨리되 저 모델의 고유 속성과 어떤 비저빌리티는 유지하고, 연결 속성 유지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10,000개를 동시에 파워포인트에서 바꾸기 이런 기능처럼 동시에 경량화 모델을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저게 디지털 트윈 상에서 경량화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추가적인 경량을 하는 거죠. 그래야 작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AI 가속화 모델, 뭐 디퓨전 모델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량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최초의 그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모델을 만들 때 3D 설계도가 있으면 그걸 최적화 변환하면 되지만, 없는 경우들, 아예 소스가 없는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런 제너레이티브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디지털 AI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상용화 시켰습니다. 텍스트로, 프롬프트로 3D 메쉬를 만드는 거, 아니면 2D 사진 한 장으로 3D 메쉬를 만드는 건데, 약간 나노바나나랑 비슷하네. 오, 맞아요. 나노바나나가 하는 일인데, 나노바나나는 이제 그렇죠. 퍼블릭 상에서 어떤 인간계의 것들을 다룬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라이빗 환경 안에서 장비들을 다루는 것이고, 장비들은 빅데이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 데이터들, 학습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 모델을 만드는데 그동안 들어갔던 수많은 비용 이런 것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빠르게 공간을 만들 수가 네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디지털 트윈을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잘 만드는가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베이스라인이라면 결국 피지컬 AI하고 같은 맥락으로 중요도를 높이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디지털 트윈에 해당하는 피지컬 사이트, 피지컬 퍼실리티가 어떠한가,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취득해서 이 디지털 트윈 환경에 그대로 옮겨내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현장 데이터 취득이라는 아젠다, 이걸 다루기 위해선 결국에 AR이라는 XR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AR 기술은 태생적으로 이 카메라에 비춰진 피지컬 오브젝트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준에 맞춰서 카메라 영상에 비추는 게 뭐건 상관없이 기준대로 3D를 증강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합의 기준은 룰로 풀어가는 거지 카메라 화상에 잡힌 오브젝트를 가지고 정합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 비전을 담아낸 비저닝 AI 모델을 넣어서 피지컬 오브젝트를 디텍팅하고 그 피지컬 오브젝트의 엣지를 잘 검출해서 거기에다가 스케일에 맞게끔 3D를 쫙 랩핑을 하게 되면 뭐 이런 표현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쫀득하게 붙여서 이거를 카메라가 이동할 때도 뭐 글래스든 태블릿이든 이동할 때도 계속해서 정합성을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야지 정확한 AR이 정합된 증강 3D를 활용해 가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데이터를 평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스페이셜 컴퓨팅 환경을 잘 만들고 라인의 디테일대로 구성을 하고 피지컬 AI가 붙여내고 현장의 데이터들을 취득하는 AR, AI 융합 기술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전 생애 주기를 커버할 수 있고 특히 각 스테이지별로의 특별한 기술들과 기능들이 구현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사례들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필드에서는 이제 반도체 팹이라는 굉장히 크고 복잡한 이 제조 라인, 제조 시설을 구축과 시설을 어떤 공사하기 전에 어떤 건축 공사 이후에 대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미리 정밀한 설계를 굉장히 중요한 설계들이 들어가니까요. 여기는 이제 뭐 유독가스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배관도 중요하고 배관을 장비에 체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이 모든 과정, 검증하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 트윈 인프라에서 먼저 구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팹의 성능 좋은 팹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공사하거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공 품질과 설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디스플레이 영역에서의 어떤 설계 검증, 설계 최적화도 있고요. 또 원전 영역으로 가면 원전 자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아직 원전을 풀리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내는 상황은 계속해서 R&D와 함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에 그 원전을 운영하는 주 제어실, 이 주 제어실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주 제어실에 대한 DT를 만들어 놓고 주 제어실의 안전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주 제어실의 개선점을 찾아내서 주 제어실을 또 바꿔내는 이런 역할의 DT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쭉 설명드렸듯이 피지컬 AI랑 산업용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교집합이 많고 명확하게 다르나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 요소들을 제가 쫙 펼쳐봤을 때 굉장히 많은 교집합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고요. 예를 들면 맨 오른쪽에 있는 AI 에이전트니 에이전틱 AI니 AI 팩토리 이런 건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왜 디지털 트윈에 포함시켰어? 라는 생각하신다면 디지털 트윈의 요소 기술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품어내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품어내는 것이고요. 피지컬 AI랑 디지털 트윈의 성격이 약간 가로 세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은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는 기술의 융합의 예술이라고 보시면 피지컬 AI는 뾰족하게 버티컬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성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피지컬 AI와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AI 트윈 팩토리를 꺼내는 이런 제목으로 부제를 달았는데 AI 트윈 팩토리를 왜 꺼냈냐면요. 저 박스 안에도 있지만 AI 팩토리란 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잘못 쓰여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팩토리, 뭐 스마트 팩토리의
요즘식 이름으로 생각하셔서 AI가 적용된 팩토리가 AI 팩토리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AI 팩토리는 젠슨 왕이 AI 팩토리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어나운스 한 것은 AI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팩토리가 AI 팩토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주장하는 그리고 수많은 질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팩토리를 디지털 트윈화하고 팩토리에 피지컬 AI를 적용하는 이 팩토리들은 AI 팩토리가 아니라 AI와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AI 트윈 팩토리다라는 것이고 AI 트윈 팩토리를 만들려면 결국 피지컬 AI 기술들을 구체화시키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 안에서의 스펙트럼 안에 담아서 플랫폼화 시키고 인티그레이션 해야지 완성도 높은 AI 트윈 팩토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의 조규민 부대표의 다른 토크화이트 영상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화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